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들 얘기를 먼저 해보죠. 아마 이제 이전에 월커 나왔을 때 TDS와 이제 추출 수율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TDS는 커피 세포벽에서 녹아나온 물에 녹는 고용물질들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즉 농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추출 수율이라는 거는 일정량의 커피를 추출에 사용한다고 해도 걔를 100%다 녹일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분명히 물에 녹는 성분들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이 성분들을 녹여냈느냐의 개념이 이제 추출 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생산하는 공장 같은 데서는 이 수율의 개념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더 많은 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그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죠. 근데 커피도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맛이 쭉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효율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근데 커피는 그렇지 못한 게 처음에 나오는 향미들과 추출이 진행이 되면서 중반, 후반으로 나오는 향미들의 특징들이 약간 달라요. 초반에는 신맛 성분들, 상대적으로 밝은 계열들의 향미들이 좀 많이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출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커피에서 느끼는 단맛들이 추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단맛과 쓴맛이 아예 추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구분을 해놓자면 이 신맛, 단맛, 쓴맛 순으로 이제 보통 이게 추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이 뒤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향미의 톤은 조금씩 다운되는 느낌이 있고 좀 더 우리가 느끼기에 어둡다, 톤이 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쓴맛 계열들의 향미들이 점점 많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루잉이든 이제 에스프레소든 추출의 세팅을 잡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거를 먹어봤을 때 농도적으로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한 커피가 아니라 적정한 농도를 형성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신맛이나 단맛, 쓴맛들의 이제 비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입안에서 좀 균형감 있게 느껴질 때 그거를 우리가 보통 밸런스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브루잉 커피를 추출하든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핑이에요. 이 커피도 일종의 우리기, 침출식 방식의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커핑을 왜 해야 되냐면 커피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부분에서 어떤 느낌들을 느꼈냐. 여러분들이 워시드 계열의 커핑을 하신다면은 좀 자스민 같은 느낌들이랑 주황빛이 도는 약 귤 같은 느낌들이나 뭐 이렇게 분홍빛, 백도 같은 복숭아 같은 느낌의 향들을 느꼈다. 이런 느낌의 향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생탕콩 같은 느낌들의 쓴맛들도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귤 같은 느낌들이 산미가 살짝 샤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단맛이 올라와야 밸런스가 잡히고 귤이나 자스민, 복숭아 같은 느낌들의 인텐스도 확실하게 느껴지고 달달하고 느끼는 케인 슈가나 아니면 꿀 같은 느낌들의 단맛들의 느낌들도 같이 이제 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도 오랫동안 우리면 뒤에 있는 홍차나 보리차, 결명자차 이런 느낌들의 탁한 어두운 계열들의 쓴맛들이 강해지니까 앞에서 좀 밝게 느꼈던 향미들이 톤이 다운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중반대 시간대 귤, 복숭아, 자스민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좀 선명하고 단맛도 뚜렷했던 이 정도를 목표로 잡는 거죠. 그 기준보다 내가 성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뽑으면 커피할 때 느꼈던 것처럼 홍차 같은 느낌의 탁한 쓴맛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성분들을 이만큼 못 뽑고 더 적게 뽑으면 산미가 살짝 샤프하고 복숭아 같은 단맛들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커핑할 때의 느낌들이 그대로 100%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가 비슷하게 발현될 수는 있다. 그래서 내가 커핑을 해보고 이런 느낌들을 표현해야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거를 추출하는 거죠. 우리가 필터 브루잉을 해보면은 커핑이랑 거의 이제 농도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커핑할 때 느낌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추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은 일반 우리가 먹는 브루잉 커피보다 TDS가 한 7, 8배는 더 높게 나와요. TDS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서 느껴지는 향미의 인텐스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커핑할 때 느낌들이 그대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자스민, 감귤, 복숭아, 뭐 베르가모, 꿀 느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에스프레소에서도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커핑할 때 만약에 이제 초반에 느꼈던 약간 좀 샤프한 느낌들의 저술의 느낌들이 에스프레소 인텐시티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는 엄청 싸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맛들이 날카로운 느낌들이 그만큼 인텐시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브루잉 커피에서 느꼈던 단맛의 강도만큼 에스프레소는 더 높은 농도로 올라오니까 단맛의 강도도 그만큼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쓴맛도 마찬가지로 커핑할 때는 약간 텁텁하게 느껴지던 느낌들이 에스프레소 먹으면 우리가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톱노트들을 느끼고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브루잉으로 추출하든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든 그런 노트들이 어느 정도 내가 목표로 잡은 것만큼은 비슷하게는 발현이 돼야 된다.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여기 구간을 추출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단편적인 순간의 맛을 추출하는 거죠. 처음에 자스민 있고 그 다음에 단맛이 올라와도 처음에 느꼈던 그런 밝은 자스민이 계속 그 정도 톤의 밝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단맛이든 쓴맛이든 초반에 발현되는 향미들보다는 좀 더 어두운 계열들의 향미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중반에서도 자스민을 느낄 수는 있지만 초반에 느꼈던 자스민보다는 좀 더 누리끼리한 자스민이 느껴질 수가 있다. 시우님도 커피 한시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옛날에 이 커피 이론서, 커피 서적 같은 거 보면은 항상 1강에 있는 게 네. 에스프레소의 정의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커피 역사였어요. 아, 칼디? 그래서 그때 내용들을 이제 어렴풋이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싱글샷 기준으로 7g에서 9g 정도 담아가지고 30ml 정도 에스프레소를 9바의 압력으로 뽑는데 20초 중반대의 시간이 나오는 음료를 에스프레소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이게 딱 에스프레소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엔 단위 자체가 g으로 변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가 포용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너무 이제 세팅을 빨리 맞추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가끔씩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포터필터 바스켓에서 커피를 담을 거예요. 이 담는 양을 처음에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 강배전 커피 담을 때보다 싱글 같은 이제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담으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분쇄도로 동일한 양을 담으면 추출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커피 안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성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추출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배전도가 낮아질수록 분쇄도가 더 가늘어지죠.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를 뭐 예를 들어 9바로 추출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도징을 하고 결착을 한 다음에 추출 버튼 띡 누르면은 그때부터 이 안에 9바라는 압력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커피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있으면 이 커피 바닥부터 이 남는 공간을 우리가 보통 헤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려오는 유량의 물은 어느 정도는 이제 커피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커피에 싹 스며들진 않겠죠. 이게 스며드는 순간에 이 위에 커피 위에 공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오르면 그때부터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압력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하이엔드급 머신에서 이제 프리인퓨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헤드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추출하기 직전에 실질적인 압력에 걸리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인퓨전을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은 즉슨 이 바스켓의 정량을 좀 사용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은 양을 담으면 공간이 너무 협소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좀 스며들어서 가스도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고 세포벽 사이사이에 물이 좀 침투해 있을 때 그다음부터 압력이 걸려야 이 커피 가루들이 좀 더 균일한 접촉을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이 담겨 있으면 얘네가 땅땅하게 뭉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적셔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이 딱 차면서 그때부터 압력으로 밖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가스들은 내가 나갈 거야 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물은 계속 침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안쪽의 저항값이랑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이랑 서로 상충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추출하는 커피에서 채널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헤드스페이스 공간의 이제 미확보다. 그래서 정량을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하고 이제 템핑까지 마치고 장착하고 한번 빼보세요. 템핑을 마친 커피 가루 위에 약간 이런 샤워 스킨의 자국이 긁힌 자국이 있다. 그럼 너무 많이 담은 거예요. 좀 줄이세요. 그래서 정량을 정하고 추출량을 우리가 이제 보통 브루잉은 추출에 사용하는 물량으로 계산을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그 물량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배수로 한번 뽑아봅니다. 내가 만약에 18g 정도를 도징했으면 36g을 뽑아보고 뭐 20g을 도징했으면 한 40g 정도를 뽑아보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 세팅 맞추는 커피는 분쇄도를 정확히 몇 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략 에스프레소 같은 굵기로 분쇄를 해가지고 추출을 해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도징량과 추출량을 1대2 비율로 가져갔을 때 추출 시간을 10초 초반대에 빠른 추출이 나오면 먹어보지 말고 그냥 바로 분쇄도를 줄이세요. 너무 이제 30초까지 좀 길게 추출된 커피들은 육안으로는 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안에서 너무 추출이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 커피랑 균일한 접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쪽에 저항값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이제 스퍼지스 양수가 똑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바텀리스에서 약간 좀 가운데 줄기로 먼저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바스켓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의 좀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너무 느린 추출에서는. 그래서 1대1 비율로 접근을 해서 20초대에 일단 커피가 나오게 세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91도에서 한 94, 5도 사이의 온도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 정도로 추출해보면은 처음에 추출한 그 커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스프레소의 바운더리에 속해 있는 에스프레소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딱 추출했는데 15초 만에 2배수 추출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스파웃에서 에스프레소가 팔자로 쫙 뻗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콸콸콸 나온다는 거죠. 그런 커피를 먹어보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라인더의 이제 분쇄도를 약간 좀 미세하게 한 칸씩 한 클릭씩 줄이거나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시간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는 에스프레소에 추출을 이렇게 맞춰놔요.
거기서 디테일하게 변수들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진컵에 18g을 담았고 분쇄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7진봉인데 우리가 그라인더로 분쇄한 커피 가루들이 내가 설정한 그 분쇄도의 입자로만 100% 구성해주는 그라인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정한 그 입자보다 얇은 입자들과 좀 더 이제 굵은 입자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입자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은 모래같이 굵은 입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손으로 뭉치려고 그래도 이제 잘 뭉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밀가루처럼 굉장히 좀 파우더리한 입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 힘을 줘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좀 뭉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쇄된 커피도 좋은 그라인더일수록 좀 덜하겠지만 상태 안 좋은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얇은 입자들이 좀 뭉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채널링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진봉은 약간 그런 얇은 입자들과 굵은 입자들을 고르게 좀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8g을 도징을 했고요. 레벨링을 하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좀 양을 많이 담는 경우가 많아서 손으로 레벨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제가 이 헤드스페이스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적은 양을 담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커피가 담긴 양이 이 바스켓보다 밑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손가락으로 하려고 해도 레벨링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트리뷰터 레벨링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이드에 약간 좀 탭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탭핑을 하기 전에도 약간 좀 평탄화를 시켜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좀 평탄화를 시켜준 다음에 레벨링 툴을 사용하는 게 좀 더 균일한 추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의 이제 깊이의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도 깊이라면 좀 더 도전력을 늘려도 좀 이제 무리가 가지는 않는다. 포터필터가 차가워도 되나요? 만약에 이제 식어있던 포터필터에 이제 동일한 온도의 물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실제로 추출이 되는 온도는 약간 좀 다운된 온도에서 추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필터 보링을 할 때 드리퍼를 예열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제가 18g을 도징했고 한 36g 정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8g에 36g. 그러면 1대2 비율이네요. 네. 그래서 추출 시간은 한 22초 정도가 나왔고 36.3g을 뽑았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얘는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 에티오피아 워시드가 약간 1대1 블렌딩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한 중약 배전 정도의 좀 밝은 향미가 있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밑에 부분에는 먼저 추출된 초반의 성분들이 좀 진한 농도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약간 좀 나중에 추출되는 좀 연한 부분들의 이제 쓴맛 위주 성분들이 좀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푼으로 한 3번 정도는 아래 위를 저어서 좀 섞은 다음에 테이스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노트가 있는데요. 제가 괜히 이걸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자, 근데 지금 잘 느껴야 돼요. 이 커피를 만약에 우리가 커핑을 해봤다면 이거보다는 톤이 좀 다운된 푸른색이나 붉은색이 떠올릴 만한 그런 느낌들이 아마 커핑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딱 처음 추출했는데 이 노트가 나왔잖아요. 이 색의 노트가 원인이 뭔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추출의 물로 커핑을 했을 때 내가 매장에서 추출했을 때는 베리 계열들의 느낌들이 좀 더 강했는데 이 물로 추출을 해보니까 베리 계열보다는 약간 좀 이제 이 오렌지 같은 좀 시트릭한 느낌들이 좀 더 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베리가 좀 더 어두운 쪽인가요? 베리가 좀 더 우리가 연상했을 때 블루베리, 뭐 라즈베리, 뭐 크랜베리 떠올리면은 푸른색, 빨간색, 검붉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레몬, 오렌지, 자몽 떠올리면 약간 노란색, 주황색, 좀 더 밝은 톤이죠. 그럼 약간 좀 더 밝은 톤이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을 그쵸. 나타내는 향미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어두운 톤이 약간 베리 계열, 뭐 블루베리, 그쵸. 뭐 라즈베리, 뭐 스트로베리, 뭐 약간 이런 그쵸. 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약간 좀 톤이 더 어두워지면 베리 같은 느낌들이 건과일 같은 느낌들, 건포도나 아니면 완전히 숙성된 적포도, 레드와인 좀 더 톤이 낮아지면 약간 좀 럼이나 좀 위스키 같은 느낌들도 발현이 될 수가 있죠. 와, 그게 약간 가공 방식이랑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그런 경향성이에요. 네, 워시드, 그쵸. 내추럴, 약간 무산소 그쵸. 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시드, 내추럴 다 이런 전통적인 가공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일정의
자연적인 발효는 진행이 돼요. 이 발효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깊게 관여를 하면 향미의 톤은 약간 좀 다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가 김장을 해서 갓 김장한 겉절이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좀 프레시한 느낌의 배추의 느낌들, 막 고춧가루 느낌들, 새우젓 느낌들이 느껴지다가 장독에 묻어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발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묵은지, 신김치가 됐어요. 그래서 발효의 과정에서 산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 향이나 맛의 인텐스가 높습니다. 좀 더 뚜렷하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맛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맛이 겉절이의 느낌처럼 약간 좀 프레시하고 이런 좀 밝은 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묵은지, 약간 좀 묵은 어두운 톤의 향들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발효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은 워시드는 사실 이제 점액질 상태로 수조에 담가서 이제 발효가 약간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런 내추럴이나 허니 계열의 프로세싱보다 이 물 속에서 담그는 그 발효 시간이 길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점액질이 벗겨지는 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걔를 꺼내서 기계식 건조로 그냥 건조를 마친다는 거죠. 근데 내추럴 같은 경우는 커피 체리 상태로 그냥 천천히 건조를 시키면서 이제 발효의 과정이 좀 더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미생물들의 당을 분해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확보가 되고 발효의 강도가 좀 더 깊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먹는 무산소 발효 아나에로빅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그런 발효의 강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산소 발효 커피를 먹을 때 내추럴에서 느껴지는 딸기랑 무산소 발효 계열에서 느껴지는 딸기의 향은 약간 좀 톤이 달라요. 보통 내추럴은 신선한 빨간 딸기 혹은 베리 같은 느낌들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톤이라면 무산소 발효에서 만약에 딸기의 향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 톤은 약간 좀 딸기라기보다는 딸기잼 같은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베리의 느낌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안스타님은 좀 오렌지를 떠올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잘못 추출하신 건가요? 얘는 지금 첫방 추출한 거니까 제가 무슨 뭐 에스프레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니까 나올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는 이 온도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도를 좀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세포벽에 침투하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탕 시럽을 만들 때도 찬물에 설탕 녹이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녹이는 게 더 빨리 녹잖아요. 더 많이 녹고 이 커피 추출도 마찬가지로 이 세포벽에 침투하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물에 녹을 수 있는 이 수용성 물질들을 녹이는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성분들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양을 추출했어도 좀 더 많은 양의 성분들을 녹여서 상대적으로 농도와 수율이 온도를 높일수록 높아지고 온도를 낮출수록 TDS와 수율이 낮아지는 건 맞지만 이 온도가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도 하지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온도를 높여도 수치상으로는 수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향과 맛들의 인텐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뚜렷해져요. 뾰족한 느낌으로 좀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맛이랑 이제 단맛도 높아지지만 쓴맛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했을 때보다 신맛, 단맛, 쓴맛들이 다 인텐스가 다 올라오는데 직관적으로 이제 좀 반응을 하고 느끼는 거는 이 쓴맛이 굉장히 좀 쉽게 반응을 해요. 커피 전체적인 톤이 약간 이 쓴맛으로 인해서 살짝 좀 어둡게 톤이 다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렌지가 느꼈잖아요. 네. 제가 93도로 추출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온도를 만약에 1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인텐스가 좀 더 올라오고 그거는 물론 TDS와 수율이 높아지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분쇄도로 이 정도 수율을 올렸을 때 그런 인텐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인텐스가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도 아마 쓴맛들이 좀 더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율도 약간 좀 올라가고 약간 톤도 상대적으로 좀 다운이 되기 때문에 티 색깔보다는 어두운 색의 오렌지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은 이게 약간 교보제로 입고 오신 거군요. 아, 그럼요. 이게 완전 직관적이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온도만 1도 높였습니다. 94도로 한번 추출해 볼게요. 온도를 지금 1도 높이셨어요. 너무 또 과도하게 낮은 온도로 추출을 하면은 커피의 톤은 좀 밝아질 수가 있는데 커피가 밋밋해집니다. 이 오렌지 톤을 좀 더 색깔을 짙게 해서 약간 베리 톤까지 높이고 싶으신 그런 것 같아요. 베니 블렌드는 원래 그런 커피랍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베리의 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스타님도 상대적으로 지금 느꼈던 이 톤보다는 다운되는 느낌들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문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노래 가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좋아했던 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네. 이제 커피랑 시가렛이랑 락앤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제목이 커피, 시가렛 앤 락앤롤이에요. 세 가지에 관련된 그 단어들이 계속 나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되면은 네. 어디야? 스티커는 아니죠? 문제지 많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또 딱 36g. 동일하게 몇 킬로였죠? 22초에 22초. 36.7g 한 0.4g을 더 받았죠. 와, 1도 차이가 많이 다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라는 변수는 수율을 높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 더 이 산미의 샤프한 느낌들이 좀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느껴지는 산미가 실제로 아까는 이걸 딱 짚었잖아요. 이 색깔이랑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 밤색 느낌까지 그죠? 나요. 왜냐면은 얘는 온도를 1도 높였기 때문에 목 넘긴 후에 뒤에 남아있는 좀 거친 느낌의 비터도 있고, 색깔로 연상했을 때 프루티 계열의 노랑 주황의 느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닐라나 약간 좀 황설탕, 맞아요. 약간 견과 계열의 느낌들, 그리고 후미의 초콜릿 같은 느낌들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얘를 아마 커핑을 해봤다면은 후반때 시간 때도 이렇게까지 탁해지진 않을 거예요. 이 물로 커핑을 해보면 아마 베리 계열보다는 오렌지 계열들의 산미, 시트릭한 느낌들의 산미가 좀 더 발현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느낌이 커핑할 때 좋아서 이런 오렌지 같은 느낌들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딱 94도로 추출했는데 네. 이런 밝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이런 브라운 계열들의 향미들도 많이 섞여 있고 내가 커핑했을 때 느낌들보다 비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라고 하면은 수율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기 전에 이 커피의 캐릭터를 발현시킬 수 있는 온도를 찾는 게 좋아요. 일단 제일 변수로 온도를 건드세요. 그쵸? 추출이 20대 근데 초반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톤이 밝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 같았으면은 네. 시간을 좀 더 뒤로 네. 끌거나, 왜냐면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쵸. 한 25초나 26초 정도까지 끌면은 또 톤이 또 어두워질 거고. 약간 어두워지는데 네. 94도로 추출했던 것만큼 비터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초콜릿 비터는 안 나온다는 그래요? 거죠. 예. 한번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견과류 같은 느낌들 혹은 초콜릿한 쓴맛보다는 차라리 오렌지가 낫다 라고 판단해서 이제 93도로 맞췄어요. 근데 약간 추출이 22초로 빨라가지고 산미가 약간 좀 샤프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분쇄도를 건드리기는 귀찮으니까 도직량을 19g으로 늘려서 동일하게 한 38g 정도까지 1대1 비율로 한번 맞춰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브루잉 차트를 떠올려 보시면 아까 18g, 36g도 1대2 비율의 추출이고요. 19g, 38g도 1대2 비율의 추출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브루 레이쇼 라인 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비율이 똑같다고 동일한 지점에 찍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론상으로는 도직량을 더 늘렸을 때 추출이 좀 더 길어질 거기 때문에 앞에 추출한 커피보다는 좀 더 좌표상 TDS 수율이 좀 더 높은 우측 상단에 위치할 거란 말이죠. 대각선 상당히 그쵸? 위치하겠죠? 대각선 상단에 네. 위치하겠죠. 내가 커핑했을 때 느꼈던 그런 노트들이 나오는 온도를 찾는 거죠. 아, 먼저. 예. 근데 커피 시가렛 락앤롤 음악 한번 들어보고 싶다, 되게. 그 한번 도징 활동 한번 틀어볼까요? 이 노래죠. 앵그리 페이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얘보다 더 이제 업돼서 약간 막 지르는 노래 있는데 네. 한때 그 노래 너무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나머지 제가 KMBC 예선에 쓴 적이 있습니다. 앵그리 페이스, 앵그리 페이스, 앵그리 페이스 이런 노래인데 맛있게 드세요. 자, 그래서 지금 93도로 19g 도징에서 38.7g 뽑았습니다. 네, 온도는 아까랑 그쵸? 똑같이 93 도로. 했고요. 네. 얘는 오히려 약간 좀 오렌지 뒤에 받쳐주는 단맛들이 좀 늘어난 느낌이고 아까처럼 막 이런 너티 계열이나 초콜릿한 느낌들이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잔의 노트들이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산미 위주로 약간 좀 외롭게 있었다면 맞아요. 얘는 단맛이 채워졌어요. 그렇죠. 약간 뒤에 단맛이 오니까 네. 질감 같은 부분들도 생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노트는 비슷하네. 그렇죠. 아까의 이 색깔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보다는 약간 좀 톤이 좀 다운된 조금 느낌이죠. 더 다운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온도가 수율에도 관여를 하지만 온도에 더 중요한 역할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커피의 캐릭터, 톤, 밝기를 결정하는 변수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93.6도에만 뽑아야 돼 이건 아니지만 대략 내가 한 93도 때는 약간 좀 이런 오렌지가 표현이 됐다면 네. 94도로 온도를 높이면 산미 자체는 인텐스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쓴맛들도 같이 올라오니까 커핑할 때는 잘 못 느꼈던 약간 좀 초콜릿이한 세게 구운 견과류 같은 느낌의 쓴맛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가 약간 탁해지고 커피 자체가 좀 탁해지니까 이 느껴지는 신맛의 강도는 세졌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어두운 톤의 산미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는 동일하게 놓고 분쇄도를 좀 더 쪼여서 네. 같은 비율로 아까 18g에 36g으로 같이 똑같이 추출을 하되 시간만 뒤로 미루는 거. 20 좋아요. 한 뭐 5, 6초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아까 온도를 높인 효과랑 비슷하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약간 요거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럼 요거 추출하는 동안 네. 앵그리 페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앵그리 페이스 맞춰서 제가 커피를 제공해 드릴게요. 오, 좋다. 이 노래로 커피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시죠? 26초에
36.6g. 제 에스프레소는 자스민의 아로마와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약간의 바닐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래서 제가 분쇄도만 줄여서 18g 도징해서 이번에 26초 동일하게 36g, 36.6g. 네, 분쇄도만 딱 조인 겁니다. 얘는 이제 새콤달콤이 됐죠. 얘는 지금 쓴맛도 없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회에서는 아마 이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아까 먹었던 이 신맛은 단맛이 없어요. 얘는 신맛이랑 같이 단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미에도 여태까지 뽑았던 앞에 커피들처럼 뒤에 거친 느낌이 없습니다. 신맛이 얘를 느꼈을 때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의 신맛은 때에 따라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은 아까보다는 일단 톤은 좀 다운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맛이랑 같이 연상을 해보면은 이런 시트릭한 느낌들도 있지만 약간 좀 베리 계열도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얘는 좀 더 네. 어두워지고 이렇게 층이 구조적으로 맞춰진 느낌이에요. 아까는 스무스하게 싹 지나가고 딱 끊겼다면은 네. 얘는 조금 뒤쪽까지 밸런스가 좀 더 맞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그리고 될까요? 우리가 또 바디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가 더 쓴맛이 더 있다고 바디감이 좋은 게 아니라 얘는 지금 혀를 감싸주는 질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바디감도 아마 얘가 더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잔이랑 비교하고 싶거든요. 두 번째 잔이 온도만 높였잖아요. 네. 똑같은 변수로. 네. 근데 두 번째 잔의 온도를 높였을 때는 그 전체적으로 오렌지 톤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앞쪽으로 몰린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약간 이 전체적인 동그라미가 살짝 뒤로 간 느낌이었어요. 짙은 색깔 쪽으로 약간 이 원이 이렇게 이동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얘는 전반에 있던 이 오렌지 필이 약간 이렇게 넓어지면서 네. 이렇게 넓어지면서 뒤쪽으로 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마 아까 처음에 먹었던 커피가 가운데가 약간 좀 비어있는 느낌이라면 아, 그쵸, 맞아요. 네. 약간 좀 뾰족한 산미랑 약간 네. 좀 후미에 남는 좀 텁텁한 쓴맛들 가운데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라면 네. 얘는 가운데를 약간 좀 압축해서 채워주는 느낌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앞쪽에 날카로운 신맛들도 약간 좀 둥그러지고 네. 쓴맛들도 살짝 가려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신맛과 쓴맛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맛적인 밸런스를 보면은 좀 더 밸런스가 잘 맞는 맛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커피가 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죠. 만약에 이제 94도로 세팅을 잡으면은 물론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퀄리티 커피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런 탁한 느낌들의 쓴맛들은 거의 약간 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거예요. 그러면 노트 자체는 아까 93도의 노트가 더 좋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마 커핑을 해보면은 그런 노트가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약변형 커피가 아니라 강변형 커피를 커핑을 한다. 네. 그러면은 걔네는 기본적으로 커핑을 할 때도 자극적인 느낌의 쓴맛이 베이스가 깔려요. 그죠? 스모키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과정에서 이제 단맛들이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차이가 나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커피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커핑했을 때 느꼈던 그 캐릭터를 그대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커피 갈 때는 이거 쓴맛이 너무 쓴데? 이 쓴맛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온도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런 자극적인 쓴맛들은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추출된 커피에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는 거죠. 농도와 수율. 일단 첫 번째로 농도를 생각해 보면은 가끔씩 에스프레소 먹어보면은 후미가 드라이하거나 간장 먹을 때처럼 짜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향미들이 응집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 농도가 좀 떨어지면은 좀 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집된 느낌들이 있으면 이거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내가 이 다음 추출에서는 일단은 농도를 살짝 낮춰봐야겠다. 근데 먹었는데 물맛 나. 그리고 향미 인텐시티도 현저히 적어요. 그러면 걔는 농도가 너무 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농도를 좀 높여야겠다라고 방향을 잡겠죠. 근데 방금 지금 마지막에 먹었던 커피 정도의 농도로 어느 정도 질감도 형성이 되고 바디감도 있고 약간 단맛들도 이제 인지가 되는 이 정도 농도면 적당한 농도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도, 분쇄도, 추출 시간이라는 변수는 같은 라인 위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수율을 고려해가지고 수율을 높여야겠다고 방향을 정했을 때 이 정도 농도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농도까지 같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농도를 무조건 고집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수율을 약간 높이려고 분쇄도를 살짝 줄이면 이거보다 농도가 약간 높아질 텐데 괜찮을까를 같이 고려를 하는 거죠.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TDS와 수율을 따로따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머릿속으로 브레인 차트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대1로 추출했으면은 1대1 라인 어딘가에는 찍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만약에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다는 좀 아래 방향으로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고 농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두 개 수율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농도는 차치하고 일단 향미의 밸런스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처음 추출한 커피처럼 나왔다. 샤프한 느낌의 산미가 느껴지면은
일단 단맛이 덜 나왔다는 거예요. 단맛을 더 뽑는다는 개념은 중간에 성분들을 더 뽑아낸다는 거죠. 얘는 지금 중반의 성분들을 더 못 뽑아냈기 때문에 초반의 성분들만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신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수율을 더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농도를 높여야겠다, 수율을 높여야겠다 하면은 둘 다 높아지니까 약간 우측 상단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걔는 딱 정확한 라인에 찍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처음 뽑았던 커피 라인이랑 비슷하게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비슷한 라인에 어딘가는 찍혀 있으니까 1대2 비율을 바꿀 필요는 없고 온도를 높이거나 분쇄도를 줄이거나 추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변수를 주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초반에 아마 온도는 고려했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 상황에서 다시 온도를 높여서 수율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 캐릭터를 표현해주는 93도라는 온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수율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분쇄도나 추출 시간으로 접근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농도랑 수율을 같이 높이려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레이쇼가 안 바뀌는 거고 농도가 좀 응축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일단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수율은 높여야겠다 라고 판단하면은 이 레이쇼에서 좀 더 오른쪽에 물량이 더 많이 차지하는 레이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죠? 그때는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변수는 추출량을 1g이든 2g이든 더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이제 추출량만 단순히 1g 늘리면 수율은 약간 올라가지만 농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농도를 유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때는 다시 미세하게 수율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분쇄도든 추출 시간이든 변수를 같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온도를 1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잡았지만 또 네. 매장에서 영업하다 보면 이 1도의 온도 차이는 머신의 뭐 상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가 있는 수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럴 때는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머신을 써야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매장 오픈할 때는 261을 쓰다가 시메로 바꿨어요. 네. 독립형 보일러로 바꿨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261을 세팅을 잡아요. 그러면은 1층 보일러기 때문에 한동안 추출 안 하다가 추출수를 뽑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261 헤드에 약간 온도계를 약간 옵션으로 달았단 말이죠. 이 온도가 97, 98까지 올라가다가 네. 다시 떨어질 때 96도 정도에 내가 장착을 하고 추출 버튼 누르면 실질적으로 추출하는 온도가 한 93도대에 추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루틴을 이렇게 잡은 거죠. 온도를 이렇게 올리고 96도까지 떨어질 때 장착을 하면 93도대에 추출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온도에서 타이밍 늦어갖고 그때 추출이 진행되면은 이거보다 낮은 92도, 91도에 추출이 되니까 약간 향미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2그룹짜리 머신이었어요. 1그룹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추출했어요. 뒤에 주문이 또 있어가지고 2그룹에서 이제 온도 올리고 떨어지는 시점에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룹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도장해서 추출하려고 물을 빼보면은 그 온도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쿨타임을 가지고 휴지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2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물을 빼야 그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는 루틴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머신을 바꿨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머신으로도 우리가 신경만 쓰면은 시간은 좀 더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도 온도를 비싼 온도로 맞춰서 추출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온도를 그때그때마다 바꾸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베니 블렌드를 기준으로 93도로 온도를 세팅해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뭐 이제 리본이나 치킨이나 다른 블렌드들도 커핑할 때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나오더라도 그 93도라는 온도에서 좀 더 좋은 맛이 나오게 세팅을 잡아 놓는 거예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죠.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94도인데 내가 93도로 세팅을 맞췄는데 빨리 추출하고 싶다. 뒤에 주문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약간의 이런 톤의 차이, 향미의 차이를 포기하고 그냥 94도로 추출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제 이런 기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더라도 손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는 항상 동일한 맛을 좀 제공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크면은 좀 더 물을 더 빼든지 일단은 그 온도가 믿을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수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를 믿고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다른 분쇄도, 추출 시간, 이 브루 레이쇼도 다 중요한 변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 온도라는 변수를 설명할 때 앞에 이 전제를 붙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변수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듀얼 보일러라든지 독립 보일러 같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온도에 대한 변수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용이한 환경에 있지만 그쵸? 예를 들어 히트 앤 익스체인지 같은 일체형 보일러는 굉장히 온도 변화가 크죠?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머신 상황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온도라고 치면은 너무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그쵸. 그때는 좀 다른 변수를 우선순위로 둘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온도 영향력이 그대로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보일러, 우리가 온도를 확인할 수 없는 머신을 쓴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온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놓치고 추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온도가 떨어져 있을 때 동일한 분쇄도로 동일한 양을 담아서 추출했는데 동일한 시간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이 근무할 때는 보통 이제 도직량과 추출량과 추출 시간 이 정도를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에 추출이 됐어도 약간 뉘앙스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온도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언스페셜티 에듀에서는 제가 에스프레소 파트를 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던 수업의 커리큘럼을 알짜배기로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이제 교육을 듣고 싶은데 그런 시간적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커피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디벨롭된 부분들까지 좀 이론적으로 알고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